안녕하십니까. 김 팀장 채널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인사평가입니다. 네. 직장 생활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평가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 연초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인사평가입니다. 제일 좀 빡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좋아서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게 인사평가죠. 결국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돈이죠. 맞죠? 예. 그래서 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데 직결된 인사평가, 직장 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인사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저처럼 직책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뭐 반기, 연간 끝나면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직책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사팀에 물어보면 정확히 안다?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어떤 거냐, 뭐 언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그들이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인사팀의 어떤 정말 내 속상한 이야기를 해봐야 정확하게 답을 못 얻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통칭해서 KPI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회사에 맞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말이 다르고 강조하는 거랑 약간 좀 맥락은 달리 하지만 제가 또 여러 회사를 겪어보고 또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냥 핵심 성과 지표 평가 그냥 그겁니다. 그냥 네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하겠다요.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그런 평가 툴을 형식만 달리해서 회사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그거를 내 회사에 맞게 잘 제도화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잘 편집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직책자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때가 되면 이거를 공지로 써줍니다. 보내주죠. 예. 또 직책자들한테 교육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해라 라고.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제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가 발표만 나면 난리구시고 블라인드가 폭발을 할까요? 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우리 팀장은 쓰레기고 저 자식하고만 친하고 나랑은 안 친해서 평가를 못 같이 준 것 같으냐? 이걸 알아야 평가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마냥 잘한다고 평가가 잘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네. 여러분들 토익 시험 비슷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드립답 한다고 단어 드립답 외운다고 내가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토익 시험이 잘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토익 시험은 요령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가서 일타 강사님들한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런 요령 같은 거를 막 배워요. 그러고 나면은 점수가 쑥쑥 올라간 경험들 있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요령을 알아야 되고 인사평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대전제가 있어요. 뭐? 인사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다 인정을 안 하세요. 맨날 제도가 어쩌다 저쩌다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어요. 세상 어느 조직을 가도 어쨌든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팀장, 상무님, 이사님,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회사의 평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니면 또 이해는 했는데, 제대로 준수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기준이 뭐냐? 어차피 팀장 맙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네. 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책자가 돼보면 알 텐데,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말로는 뭐 각 등급이 어떤 수준에 준한다, 어쩐다, 기준은 어쩐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 근데 이게 뭐 자동차 보험 세일즈나 아니면 생산 조직처럼 하나하나 어떻게 정량 지표가 카운트 되는 게 아닌 이상이야 결국에 그 가이드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팀장 머릿속에 다시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 사람이니까 뭐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블라인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팀장 맘이다 잘해봐야 소용없다 하는데 맞아요. 팀장 맘이에요. 네. 알면서 왜 팀장 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팀장 머릿속에 들어가보질 못한 거야? 저는 매우 안타깝고 비합리적이지만 이게 일단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대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은 교수님이 주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도 면접관이 주고 회사가 주는 거예요. 세상 어느 평가와 선발에도 피평가자들끼리 의견 모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우리 업무를 명확히 점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평가자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 평가가 팀장의 업무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팀장맘이라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그 대전제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회사라는 조직 구조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10명의 팀원이 있으면 기준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평가해 볼까요? 그런 평가 기준이 왜 일률적이냐, 다 하는 일이 성향이 다르고 뭐 이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주냐,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같아도 평가자의 성향과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열심히 했다고 뭐 내가 보기에 뭐 숫자가 좋았다고 해도 팀장이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어. 중요한 영역도 아니야. 그럼 사실 헛수고예요. 억울하기만 해요. 저도 그동안 같이 했던 팀원들을 보면 겉으로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뭘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또는 제가 아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팀장들이 속된 말로 병신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장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평가 잘 받는 팀원들은 대부분 수시로 팀장이 원하는 업무 그리고 목표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팀장에게 평소 물어봅니다. 캐치도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업무도 해요. 자꾸 스스로의 업무 가치와 기준을 평가에 들이밀지 마세요. 팀장이라는 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은 뭐 친해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팀장이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만화가가 되려고 하고 공모전에서 당선돼 봐야 뭐 부모님이 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비슷한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누굴 이겨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요새 평가 대부분이 상대평가입니다. 예. 이것도 심지어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상대평가란 줄 세워서 평가 등급 준다는 얘기예요. 각 평가 등급의 머릿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팀원이 10명이다 라고 하면 뭐 우리가 S, A, B, C, D 이런 식으로 평가 등급을 매긴다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S는 1명, A는 2명, 뭐 B는 5명, C는 2명, D는 1명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상위 등급하고 하위 등급이 적고 중간 등급을 많이 배정하죠. 자릿수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자리에 못 앉을 수가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자리가 몇 개 남는지,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가는데 연인석이 있는지 없는지 가격은 얼마인지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평가 면담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게 이걸 너무 간과하고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난 내가 뭘 잘했대. 근데 뭐가 문제니? 왜 나한테 S를 안 주셨어요? A를 안 주셨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 네가 전마보다 잘했을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니? 전마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A석이 자리가 2개뿐인데 나보다 잘한 2명은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팀장은 알죠? 뭐 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네. 회사가 그렇게 평가를 하라고 했거든.
막연히 잘했으니 잘 달라는 거는 이제 절대평가고,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우리 팀 또는 우리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이번 시즌에 했는가? 내 위에 몇 명이나 있고 내 아래 몇 명 있었고, 회사에서 정한 각 등급별 비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막연히 열심히 잘하고 나중에 왜 이래? 하지 말고, 내 지금 퍼포먼스가 조직 내에서 안전한 정도 수준인지 한두 놈 더 제껴야 A나 S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중간중간에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 엄연한 평가예요. 회사는 그렇게 머릿수 정해주라고 했고, 팀장은 그렇게 줘야 되고, 그러려면 줄을 세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줄에 몇 번째에 설 수 있을지를 인지하면서 평가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평가 면담을 할 때도 막연히 저 잘한 것 같은데 왜 안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내가 우리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가장 우수한 또는 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타 팀원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야 전략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각자의 사정이에요. 각자의 사정. 이게 무슨 말이냐? 퍼포먼스 말고 감안해주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일 잘한 거 말고 뭘 더 감안을 하냐? 이것도 항상 말이 많죠. 근데 감안을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게 돼 있어요. 왜? 대전제. 사람이니까. 그죠? 팀장은 인사평가를 이용해서 조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성적순으로만 평가를 하면은 그게 막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뭘 감안하냐? 아주 뻔한 거. 승진이죠. 자, 이번 차수의 승진 대상자들 평가를 좋게 주기 마련이에요. 너무 개판치지 않았고 퇴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승진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조금 좋게 주죠. 네. 물론 대상자들이 열심히 잘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근데 조금 부족해. 아쉬워. 근데 얘를 이번에는 승진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조금 올려서 주죠. 이게 제도의 맹점이에요. 상대평가를 뭐 직급별로 하든지 승진은 뭐 별도의 프로세스를 갖던지 이러면 그나마 좀 상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승진자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팀장들은 아예 까놓고 면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번에 그 이과장 좀 승진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애도 학교 들어가고 뭐 금마는 야, 뭐 아파트 한 채 없이 뭐 힘들고 막 알잖아, 너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이해를 해라. 미안해. 다음엔 너도 좀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솔직히 겪어본 분들 많으시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왜 그 형 사정을 봐줘야 돼. 하겠지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모두 다 승진합니다. 예.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뭐 항상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서 승진을 할 것도 아닙니다. 네. 그쵸?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네. 그 수혜를 언젠간 우리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비합리적인 건 정말 맞는 얘기지만 만약 이게 피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받아들이기가. 하지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인지하고 평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공채 신입사원 베이스의 회사에서는 잘 없는 일이기는 한데 경력사원들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 보통 전문 회사들이 경력사원들이 많죠. 대기업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네. 자, 말씀드리면 연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평가를 좋게 주는 경우에요. 보통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같은 직급에서 연봉이 낮습니다. 경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연봉을 점프해서 오려고 하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 10년 다닌 이 과장은 연봉이 6천만 원인데 이번에 들어온 김 과장이 호봉도 같은데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 과장 입장에서는 너무 되게 슬프고 억울한 일이죠. 그죠? 물론
서로 연봉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쵸? 그래도 10년이나 다닌 이 과장이 회사 돌아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경력직들이 얼마나 받고 오는지 대충은 압니다. 그럼 어때요? 일하기가 싫죠? 뭐 그걸 뭐 맞춰주는 팀장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또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묵천받는 10년차 이 과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팀장한테 어필을 하겠죠. 또 그럼 이 과장이 평가를 좋게 받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연봉을 빠르게 올려줄 방법이 없거든요. 이 과장이 나간다고 하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왜? 10년 다녀서 회사 빠삭하게 아는데 얘가 나가봐.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엔 또 누구 하나가 피해를 봅니다. 이게 상대평가의 맹점이에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죠. 이런 각자의 사정을 얼마나 반영해 주느냐가 또 평가자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피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동료 평가입니다. 상당수의 회사들이 지금 동료 평가, 뭐 다면 평가, 양방향 평가 등등 뭐 다양한 용어로 상호 간에 뭐 평가자, 피평가자들끼리도 하고 피평가자들끼리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평가 가지고 정말 말이 많죠. 사실 이게 제일 말이 많아요. 지들끼리 뭐 다 해먹는다. 팀장이 일부러 안 친한 사람들을 배정한다. 뭐 엿먹이려고 그런다. 또 이제 뭐 공통부서나 하는 또는 그런 업무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억울하다. 하여튼 이런저런 억울함이 뭐 넘쳐나는 평가예요. 이거는 사실 뭐 따로 어떻게 잘할 방법이 있거나 내가 신경 쓴다고 어떻게 변할까? 사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쌓여져 있는 그런 본인에 대한 그런 인상, 평가 또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시간에 이게 변화되지는 사실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동료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누가 평가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모호한데 그렇다고 모두랑 평화롭게 지내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봤을 때 그게 제 퍼포먼스를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보통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나 고집이 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함이 많은 제도인 게 좀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동료평가는 좀 변별력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모두가 퍼포먼스가 비슷해. 그러면은 동료평가로 평가자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얘가 일은 잘했어. 비슷해. 누군가랑. 근데 김 부장과 이 부장이 있는데 김 부장, 이 부장이 퍼포먼스는 비슷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누구를 근데 더 좋은 평가를 주고 누구는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동료 평가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동료 평가가 낮은 사람한테 더 낮은 등급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명분으로 평가를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동료평가라는 것도 엄연히 회사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평가자들에게 지표 중에 하나로 분명히 제공이 된 거고 평가자들은 반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20년 정도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동료평가를 잘 받을지에 대한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결과를 보면은 분명한 건 동료평가 결과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욕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짓되거나 왜곡되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회사가 만약에 대기업이다,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됐다, 뭐 직원이 뭐 한 3, 400명 이상 많으면은 뭐 1000단위, 만 단위까지 간다라고 하면 보통은 10명 정도도 넘는 사람이 나의 평가자로 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집중된 평가를 줬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매 시즌 또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아요, 보통. 예. 근데 그게 억울한 걸까요? 그게 뭔가 팀장이 나를 엿먹이려고 한 걸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흔히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얘기하죠? 저희들 뭐 친구 관계에서도 얘기하고, 뭐 연인 관계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면서 나오는 성격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예. 아무리 평가자가 리스트를 시즌마다 바꿔서 줘도 그 평가가 크게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예. 또 너가 이게 동료 평가가 낮게 나왔으니 좀 개선을 해봐라 라고 평가맨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예. 그만큼 사람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 안 바뀐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닌 회사에서 협업은 정말 요새 무시할 수 없는 요소고, 잘못된 태도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끌고 가야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회사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또 동료평가가 안 좋으면은 분명히 화는 나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지? 난 분명히 잘했는데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아니면 나랑 뭐 지난번 회의 때 싸운 사람하고 배정을 해줘가지고 그런 거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다음 동료평가도 달라지는 건 없겠죠. 동료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하고 업무를 많이 한 사람을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쵸? 전혀 모르는 뭐 내가 영업팀인데 인사팀의 김대리랑 어떻게 동료평가를 하겠어요? 나랑 항상 코워킹을 하는 부서들하고 하겠죠? 그쵸? 예를 들면은 뭐 영업팀이면은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또는 회계팀, 아니면은 지원부서, 물류센터, 뭐 그런 조직들하고 하겠죠? 아니면은 뭐 영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는 부서들하고 할 텐데, 결국에는 매 시즌 그쪽 담당자들하고 동료평가를 서로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그럼 그 사람하고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나한테 나쁜 거를 준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동료평가 자체는 뭐 본인한테는 계속 늘 불리하게만 작용을 하겠죠?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그 사람을 몰아붙이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에 바른 말을 했지만 애티튜드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만 고쳐도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너무 무시하고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등한 대등한 그 정도의 수준을 받은 사람보다 평가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부분. 그래도 평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 평가가 어떤 그 기준선상에서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사항들 알아봤는데요. 사실 회사마다 또 업종, 직종마다 인사평가를 하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좀 전문적인 영역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사평가를 하게 되는 직책자들의 어떤 그 기준, 그리고 직책자들의 생각, 그리고 피평가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좀 뒤쪽에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들과 요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와 조직에 맞춰서 적용해 보셔서 평가 때 조금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여러분들의 가게 경제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